어떤 말은 듣자마자 마음을 찌른다. 사소한 농담, 무심한 지적, 그 말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 왜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일까? 그 차이는 말이 아니라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과 감정, 인간관계 속 갈등을 심리의 핵심 문제로 보았다. 그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반응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드는 건 내 안의 해석이 그 말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언제든지 나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부터 아들러의 통찰을 따라가며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말의 태도, 그리고 말보다 앞서야 할 마음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자. 첫 번째, 말은 해석의 도구다. 상처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어떤 뜻을 부여하느냐가 마음을 흔든다. 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상처받고 또 다른 이는 웃어넘긴다. 말의 힘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에 있다.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단지 강심장을 뜻하지 않는다.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언제나 그대의 선택이라는 의미이다. 미움받을 용기란 상처 주는 말 속에 머물지 않을 용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 설득하려 말하지 말고 이해하려 들어라. 설득은 관계를 이기려는 말이고 이해는 관계를 지키려는 태도다.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옳은 말이 관계를 살리는 건 아니다. 말이 멈추고 귀가 열리는 순간 서로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아들러는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지배하려는 언어가 아닌 기여하려는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봤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하려는 말은 사랑받기보다 성장하기를 택한 말이다. 그것은 미움받을 용기의 시작이기도 하다. 세 번째, 말에는 목적이 숨어 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저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그대가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있다. 관심을 끌고 싶을 때는 자주 힘들다고 말하고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는 난 원래 못해라 말한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무의식적인 목적을 따른다고 봤다. 때때로 우리는 상처받은 척하며 누군가를 조종하려 들고 무력한 척하며 책임을 미룬다. 지금 당신의 말의 방향을 들여다보라. 어디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말은 감정이 다스려진 뒤에 흘러야 한다. 입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속이 요동치는 자는 말이 거칠고 불안한 이는 침묵조차 참지 못한다. 말이 먼저 터져나오면 그 끝엔 늘 후회가 있다. 그러나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나오는 말은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아들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분노에 앞서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감정은 다스려야 할 영역이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운하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말은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이지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배출구가 아니다. 아들러는 감정이란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이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자기 책임이라고 보았다. 하루는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날 참았어야 했는데 괜히 다 말하고 후회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다. 감정이 다스려지기 전의 말은 상대에게 닿기보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여섯 번째,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대 삶의 모양을 만든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다 안 되더라. 그 말은 현실을 묘사한 게 아니라 현실을 그렇게 정해버린 말이다. 아들러는 인간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라 했다. 즉, 말은 운명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무력한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된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말하는 방식이다. 일곱 번째, 말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도구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 한마디로 좁아지고 또 다른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 차가운 말은 이유 없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지친 이들은 종종 나를 세운다. 그러나 따뜻한 말은 그 피로를 덮는다. 오늘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이런 짧은 말들이 하루를 일으킨다. 아들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속감을 원하며 말은 그 소속의 첫 달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말로 연결되고 그 연결로부터 회복된다. 여덟 번째, 말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말을 크게 한다고 진심이 커지는 건 아니다. 작고 조용한 말이 오히려 사람을 더 깊게 감싼다. 한 남자는 몇 해 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끊고 지냈다. 어느 날 문자 한 줄을 보냈다. 잘 지내지? 그 짧은 인사가 둘 사이에 굳은 침묵을 서서히 녹였다. 말은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가야 한다. 아들러는 타인을 향한 배려는 행동보다 먼저 언어에 담긴다고 보았다. 아홉 번째, 거친 말은 약한 마음이 걸치는 갑옷이다. 큰 소리는 진심을 가리지 못한다. 오히려 가장 약한 이가 가장 강한 말로 자신을 감춘다. 아들러는 말의 끝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실은 자기 존재를 방어하는 중이라고 했다. 열등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우월한 위치에 서려는 말투를 선택한다. 회사 생활 내내 작은 일에도 언성을 높이던 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뒤에서는 말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불안해 보여. 비난은 힘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을 덮으려는 언어다. 그대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말보다 그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 열 번째, 유머는 감정의 칼날을 감추는 가면이 될 수 있다. 장난이었어라는 말 뒤엔 진심을 숨기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누군가를 웃기려 한 말이 사실은 상대를 낮추기 위한 말이 되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아들러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의도는 우월감에서 나오며 그 우월감은 결국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했다. 오랜 친구의 모임에서 늘 웃음거리로 사용되던 남자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유쾌하지 않은 농담은 관계를 갉아먹을 뿐이다. 11번째, 설명이 많을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자주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다. 상대보다 내가 나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무엇을 말하려 애쓴다면 그 안엔 불신이 숨어 있다. 상대를 향한 것이든 스스로를 향한 것이든 아들러는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확신이 우선시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한 지인은 모임에서 늘 자기 해명을 길게 늘어놓았다. 듣는 사람은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이 말하게 되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자신을 믿는 연습이다. 내가 괜찮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굳이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12번째,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말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말엔 에너지가 든다. 지켜야 할 말이 있고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 상대가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헛수고가 된다. 오히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때가 있다. 아들러는 진정한 자율성이란 반응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라고 했다. 말하지 않을 자유도 그대의 존엄 안에 포함된다. 친한 친구와의 식사 자리, 분위기를 흐리는 말이 오갔다.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말 안 하길 참 잘했다. 13번째,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나를 숨기기도 한다. 강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쉽게 다친다. 그건 다 틀렸어. 자주 이 말을 하던 지인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다.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래 열등감을 감춘다고 보았다. 당신이 듣는 말보다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공격은 자기 보호의 방식일 수 있다. 14번째, 말은 혼자의 언어가 아니다. 말은 관계를 잇는 달이다. 그대가 내뱉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들러는 인간이 진정한 자립을 하려면 타인에게 기여하고 싶다는 감정이 행동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퇴직 후 한 남성은 내 말이 별 의미 있겠어? 라며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말은 스스로를 세우는 동시에 세상과 이어주는 줄이다. 15번째, 말보다 중요한 건 말하는 태도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이는 사람을 품었고 어떤 이는 상처를 남겼다. 수고했어. 그 말을 무심히 던지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전하는 사람은 다르다. 아들러는 언어보다 더 많은 신호가 태도와 분위기를 통해 전달된다고 보았다. 말을 고르기 전에 그 말이 담길 그릇을 먼저 다듬어야 한다. 말은 입에서 나가지만 진심은 태도에서 전해진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된다. 그대가 오늘 내뱉은 말들이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인생의 결을 바꾼다. 아들러는 말했다. 인간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을 선택하는 존재라고.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 보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그날의 마음을 결정한다. 말은 선택이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지혜로 돌아설 수도 있다. 미움받을 용기란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에 내 삶의 의미를 붙일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제 그대가 다스릴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을 대하는 자세다. 말을 지키는 사람이 곧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